네, 고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나스닥 폭락과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과연 시장에서 떠나는 걸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 날 드디어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차이나에 대해서 34%,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25%죠. 근데 뭐 타이완 그나마 다행입니다. 타이완이 우리보다 좀 더 높죠. 베트남 46%.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나스닥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폭락했어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나스닥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과연 경제 대공황의 징조일까? 보시면 계속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됐죠? 고점에서 뚝 떨어졌다. 살짝 반등하듯이 갔다가 자, 관세 이후로 다시 폭락했습니다. 네, 버핏은 이번에도 옳았습니다. 4월 4일 날 폭락을 했고 애플마저 10% 폭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 수입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거의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버핏의 경고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버블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작년부터 버핏은 현금 보유를 계속 늘려왔고 22년 만에 채권 투자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는 걸까요? 유튜브를 보면 지금 이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 붕괴될 거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 100년 전에도 관세 때문에 미국 망했다. 미국 이제 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오죠. 자,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버핏은 도망자가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는 사냥꾼입니다. 왜 그러냐? 2023년도부터 24년까지 계속 그 해서웨이는 보유 현금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에 1,57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근데 현금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수익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버핏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있는 그런 국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갖고 있으면 이자가 붙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금으로 바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되게 좋죠. 근데 만약에 버핏이 진짜 대공황급 위기를 예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마 단기 국채가 아닌 장기 국채를 투자했어야 맞습니다. 왜냐? 대공황급 위기가 오면 주가가 회복되는데 1,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대공황급은 거의 이게 회복되려면 뭐 5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투자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버핏은 뭐라고 그랬냐? We want to be ready for when something really extraordinary happens.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핏은 뭔가 특별한 게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냥꾼입니다. 자, 장기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4% 여기 4.75%까지 갔습니다. 근데 자,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어제는 3.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의 1달러 가까이가 떨어진 거예요. 장기 그 금리가 장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장기 국채 이자율이죠. 그래서 4% 이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버핏도 맞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전략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파월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윗에서 정치는 그만두고 금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이 적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파월이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어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금리 당장 내릴 생각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이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 지금 바로 파월이 금리 인하 카드를 시장에 내놓으면 다시 시장의 유동성은 주식 시장으로 향할 거예요. 야, 이제 조만간 유동성 장이 온대. 그러면 선반영 하려고 하겠죠. 주식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도 우려되고 인플레이션도 걱정이야라고 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시장의 유동성 어디로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채권 시장의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의 가격, 즉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의 이자율이 파월이 그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원래 나스닥이 6% 정도 하락하면 비트코인이나 기타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동반 하락하거나 더 떨어져야죠. 왜냐? 불안전 자산이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비트코인이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스닥과의 어떤 디커플링 이거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식에서 나온 돈들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XRP도 마찬가지예요. 네. 0.03%밖에 안 떨어졌죠. 나스닥이 6%가 하락했으면 사실 코인 시장은 뭐 10% 이상 떨어져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짝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식에서 나온 돈들이 오히려 코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진짜 대공황권 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 멀쩡할까요? 그리고 수출 및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주식, 부동산, 금융권은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원화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위기 대응이 될까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산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심지어 만약에 은행에다 현금을 맡겼다.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현금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국의 몰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트럼프의 작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트럼프의 작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업비트에서 신규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